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5번째 과목인 색채 디자인 6번째 시간입니다. 색채 디자인 파트가 좀 양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색채 지각 다음으로 조금 이렇게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되게 지루해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또 되게 모든 과목이 그렇죠. 그죠?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지금 색채 디자인은 색채를 이용하는 분야, 디자인 분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 시간에 환경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컬러리스트라는 직업군 자체가 가장 처음으로 직업이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패션 분야입니다. 패션 분야. 예. 자, 이 패션이라는 말 자체는 뭐 방법, 방식, 뭐 유행, 양식 이런 의미를 갖죠. 그죠? 패션 디자인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들이 입는 옷, 의복,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복식.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다른 말로는 복식 디자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거 안에는 단순히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 안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패션 디자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 디자인에서는 시공이라고 했었죠. 그죠? 요 패션에서는 패턴사라는 직업이 있고, 패턴사는 뭐냐? 종이 위에다가 설계한 기획한 옷을 종이 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려놓는 거죠. 그럼 그 종이를 가지고 재단사가 누굽니까? 천 있죠? 천에다가 종이를 대고 자르는 거죠. 이거 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봉사가 그 잘라진 옷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연결해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요 기획 단계에 이제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앙드레긴 선생님이 패션 디자이너 중에,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도 하나의 분야다. 이 안에서 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혼자서 물론 기획도 하고 패턴, 재단, 재봉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될 학생들도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패턴사라는 직업군, 재단사, 재봉사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양복하는 양복 기술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제 이걸 다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획이라는 개념에서도 공부를 우리가 패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과 기획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천 있죠. 이거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패션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천을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천이라는 것들이 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열, 또 공기의 바람 흐름,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이거 플러스 또 장신구라는 것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또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야고, 또 미적 감각이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패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션 디자인의 주요 요소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요소? 주요 요소. 자, 패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패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실루엣, 선과 현. 첫 번째 선과 현. 선과 현, 이걸 우리는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색채. 어떤 색이냐? 자, 옷을 살 때 기능적인 것도 봐야 되고 형태도 봐야 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아줌마, 다른 색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색채미도 상당히 중요하다. 색채. 그 다음에 그 천의 재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그 다음에 트리밍. 이 주요 요소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 주요 요소, 우리 디자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패션 디자인의 원리 뭐가 있습니까? 그때 뭐 강반점, 강조, 반복, 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반복, 평행, 연속, 교차, 점진, 전환, 방사, 집중, 대비, 리듬, 비례, 균형, 강조 등의 디자인 원리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통합되어져서 디자인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교재도 나와 있죠. 그죠? 이 디자인 원리는 사실은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그 강조, 반복, 점이, 그 다음에 뭐 조화, 균형, 이거랑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패션 디자인에서의 미의 요소,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기능미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미, 그 다음에 형태미, 그 다음에 색채미. 이 네 가지가 패션 디자인의 미의 그 네 가지 종류입니다. 옷을 살 때 그렇잖아요. 기능 보고, 형태 보고, 옷감 보고, 그 다음에 뭐 봐요? 색채 보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요 내용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션 디자인에서의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패션 디자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요 요소와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패션 디자인의 미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패션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무슨 용어? 전문 용어를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선생님도 사실은 제 전문 분야가 패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패션 분야의 용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총 20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샤넬 라인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샤넬은 우리 명품 뭐 그 회사 중에 하나죠, 그죠? 거기서 이제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시대에 어떤 시대에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그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그 선, 그걸 우리 샤넬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샤넬 라인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뭐 에컬러지라든가 또 소피스티케이티드라든가 댄디, 에스닉, 캐주얼, 보헤미안 스타일, 빈티지 패션, 앤티크, 클래식, 모던 룩, 엘레강스, 포크로어, 캐주얼, 로맨틱,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데콜타주, 그 다음에 버슬, 퀼팅, 레이어드 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문 용어인데,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패션 용어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중요한 것을 정리했으니까 이걸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암기가 가능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패션에서 또 다루는 부분이 뭐냐? 유행이라는 개념이 유행. 그래서 유행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패드. 첫 번째 패드. 패드는 뭐냐? 단시간에 유행에 딱 그냥 사라지는 일회용성 유행을 우리는 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크레이즈. 자, 크레이즈라는 것은 뭐예요? 이 패드와는 반대된 개념이에요. 아주 지속적인 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행과 관련한 단어 중에 트렌드라는 게 있죠. 트렌드는 뭐 경향 그런 뜻이죠. 경향, 동향, 추세, 유행 이런 의미의 패션 용어입니다. 유행에 관련한 용어예요. 그 다음 스타일. 뭐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 뭐 의상의 양식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유행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유행, 스타일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클래식과 비슷한 게 이제 포드입니다. 포드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수용되는 유행을 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드는 단시간, 크레이즈는 패드의 반대 개념, 오랫동안 유행되는 그러한 개념이 클래식과 포드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간혹 출제가 돼요. 사실 패션, 그 다음 하나가 또 플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플로프는 뭐냐? 도입기에서 우리 제품의 수명 주기 했었죠, 그죠? 도입기에서 제품의 수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로프도 마찬가지 패드처럼 단시간에 유행이 끝나는 개념이 바로 플로프다. 그래서 요 개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유행색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행색. 유행색은 뭐냐면 이미 유행된 색이 아니고 유행이 될 색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유행색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년 후에 어떤 색이 유행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서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두 분기에 유행할 유행색을 제안하고 있고 매년 1월과 7월 말에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유행색이라는 것은요, 어떤 뭐 명확한 그 이제 정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유행색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예, 그래서 유행색에 대한 개념, 몇 년? 2년 후에 유행된 색을 미리 예측한다라는 거. 어디서? 국제유행색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색상과 톤, 색조와 톤을 변화를 주면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만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금방 질려요. 그래서 색상도 난색, 한색, 색조도 뭐 톤이 높고 낮은 이런 반대되는 그런 식으로 주기를 갖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출제되는 게 뭐냐? 패션 디자인이 시대별 패션 컬러, 시대별 패션 컬러에 어떤 것들이 유행했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언제부터 1900년대부터 이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구분해 놨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선생님 1900년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아르누보의 부드럽고 여성적인 경향을 보이는 파스텔 색조가 유행했다. 자, 1900년대 그 당시 근대 디자인 어디 개념이죠? 아르누보죠. 네, 아르누보는 어떤 색을 사용했습니까?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를 사용했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1900년대는 어떻다?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요것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더 복잡한 내용도 있죠. 근데 이걸 어떤 근거로 정리를 한 거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패션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죠? 그 과에서만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시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도 해야 되고 제품도 하고 환경도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알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정리해 준 요 교재 안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고 있으셔도 뭐 충분히 시험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 그리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1900년, 19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대 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쓴 책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연도를 적어놨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연도가 적혀져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시고요. 또 이제 8번째는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 디자인에서 실내 디자인에 시공하는 순서 했었죠? 기획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감리한다 이렇게 했던 순서처럼 패션에서도 색채 순서, 그러니까 패션의 색채 계획 순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상 기획을 할 때는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도 보면 어떻게 돼요? 색채 정보를 분석한다. 첫 번째, 색채 뭘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 이 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보 분석한 걸 가지고 색채를 디자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평가한다. 거의 이게 순서야. 기획의 순서는 문제인식, 자료수집, 분석, 평가라는 순서를 갖습니다.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바로 문제인식 잘해야 되고 자료수집 잘해야 되고 그 자료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뭘 할 줄 알아야 돼. 평가를 잘해야 좋은 디자인 기획을 할 수 있고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색채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시장이라든가 유행색이라든가 소비자 등, 그러니까 시장, 소비자, 유행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색채를 결정하고 이미지 맵을 만든다. 이미지 맵은 이렇게 색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패션 디자인은 요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다시 패션 디자인은 말 그래도 옷, 위복, 복식에 관련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옷, 위복과 또 관련된 것들은 장신구도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옷감을 디자인하는 텍스타일 디자인도 있다라는 거.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 기획 파트와 기능 파트가 있다라는 거. 기획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패턴사, 그 다음에 재단사, 재봉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패션 디자인의 주요 요소와 그 다음에 디자인의 원리,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능미, 재료미, 형태미, 그 다음에 색채미, 그리고 패션 디자인의 전문 용어들, 뭐 샤넬 라인 기타 19개 더 있죠, 그죠? 암기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행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유행색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이해해야 되겠고, 시대별 패션 컬러에 대한 거 1900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유행을 했는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색채 계획의 순서는 색채 정보를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에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션 디자인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미용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색채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쓰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과 미용 분야입니다. 자, 미용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은 패션보다도 훨씬 더 미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야, 미. 그리고 얘는요, 특이한 것은 뭐냐? 사람의 신체에 직접 디자인을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몸, 머리, 뭐가 있습니까? 먼저 신체에 뭐가 있어? 특징이 피부, 그죠? 신체의 피부. 그다음 뭐도 있습니까? 눈동자 색, 눈동자, 모발, 그죠? 이런 것들, 또 손톱 이런 것들, 발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신체 직접 디자인을 하고 뭘 추구한다?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분야이다. 이 또한 이 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미용 디자인은요 총 5가지 분야가 있어요. 5가지 분야. 첫 번째는 모발 관련한 헤어 디자인 분야. 무슨 뭐요? 헤어 디자인 분야. 헤어스타일이라고 그러죠. 헤어스타일. 자, 두 번째는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뭐 화장술이죠. 화장하는 메이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일 아트입니다. 자, 네일 아트. 무슨 아트? 네일 아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킨케어. 피부죠. 네 가지 분야가 있죠. 그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아니라 4가지. 자, 먼저 헤어스타일. 뭐예요? 모발이죠. 메이크업. 피부죠. 스킨케어도 피부고요. 네일 아트는 이제 손톱에 관련한, 발톱이나 손톱에 관련한 그러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미용 디자인은 특히 여성 쪽이 더 많이, 물론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의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뭐 메이크업, 그 다음에 네일 아트, 스킨케어랜다. 스킨케어 특징은요, 이제 그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냐면, 특히 이 메이크업에서, 이 메이크업 안에서 메이크업의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 그러니까 우리 메이크업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반을 나눠서 이쪽 반대로 두 군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메이크업의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 자, 헤어스타일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 모양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죠? 두상의 모양, 그걸 헤어두라고 합니다. 그 두상, 머릿결, 외, 성별, 나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네 미용실 아줌마와 헤어 디자이너의 차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사람의 그 피부에 직접 그 화장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뭐죠? 보건적인 안전, 건강 이런 것들도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메이크업은 뭐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신체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뭐 그런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 디자인입니다. 자,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뭐다? 그러면 메이크업의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 메이크업의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 균형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좌우 대칭의 균형. 그죠? 이 코를 바탕으로 좌우로 어때야 돼요? 같은, 그죠? 그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와 부분의 균형, 그리고 색의 균형.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좌우 대칭의 균형, 전체와 부분의 균형, 그 다음에 색의 균형감. 그 세 가지가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균형 요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표현 요소.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는 뭐냐? 그러면 색과 형과 질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균형미는 좌우 대칭이랬죠? 전체와 그 다음에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색의 균형, 이렇게 세 가지죠. 그리고 표현 요소, 메이크업 표현 요소는 색과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메이크업의 주요 관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메이크업을 할 때 잘 관찰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색의 균형. 그 색이 잘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칠해졌는가. 그 다음에 피부의 질감.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 뭐랑 똑같아. 표현 요소랑 같잖아요. 표현도 색과 형태, 질감이고 관찰하는 요소도 색과 형태와 질감인데 색의 균형, 피부, 질감, 그다음 얼굴의 뭐예요? 형태. 그래서 영어 이제 균형은 배분이라고 얘기하고 질감은 입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형태는 배치라고 얘기를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일 아트는 말 그대로 손톱이나 발톱 등에다가 이제 아름답게 뭔가 그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킨케어는 이제 피부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피부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그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멜라닌, 카로틴 요거 나오거든요. 우리 요거 색소에 대한 얘기했었죠. 인공색소. 특히 피부색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럼 바로 헤모글로빈, 멜라닌 색소, 카로틴 색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스킨케어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교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또 뭐냐? 그러면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 그리고 미용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여기서 나오고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 이 미용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색채를 배색하고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메탈릭 페일 색조는 자 페일은 뭐예요? 연한이죠, 연한. 색조는 은은하고 섬세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뭐 카키색의 상의를 입었을 때 오렌지색 입술은 부드러운 느낌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용 디자인의 어떤 상황과 그것을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 환경, 조건 하나만 바뀌면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걸 암기해서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센스를 발휘해서 디자이너가 된 마음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퍼스널 컬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퍼스널 컬러는 뭐냐면 퍼스널이 뭐예요? 우리가 퍼스널, 개인적인 컬러. 사람마다 잘 어울리는 색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옷을 이제 갈아입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색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제가. 예. 얼굴이 좀 시커멓고 좀 제가 좀 별로 이렇게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나 이런 색들을 한번 입어봤더니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 지금 이런 느낌의 약간 난색인데 톤이 약간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이런 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착각이겠지만 착각이처럼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고유의 어떤 신체색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피부색이라든가 눈동자색이라든가 머리카락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관지어 가지고 개인마다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컬러, 개인에게 맞는 색을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그런 걸 우리는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의 기본 원리를 제공한 사람은 요하네스 이텐이에요. 요하네스 이텐. 그 요하네스 이텐이 정의한 그 사계절 색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하네스 이텐이 이제 바우하우스의 선생이었죠, 그죠? 그 요하네스 이텐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피부를 가진 학생들, 눈동자색 가진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 보면서 특이한 걸 찾아낸 거예요. 서로 학생들이 선호한 색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보면은 왜 그런 색들을 선호하는가를 봤더니 뭐 자기의 어떤 신체에 있는 색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색들을 입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뭐 다양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퍼스널 컬러라는 개념을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어떤 식이냐면 다양한 천을 쭉 깔아놓고요. 그 천을 얼굴에서 이렇게 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색을 제안하고 디자인해주는 그런 것을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계절 색채 디자인 관련한 이미지, 색채 이미지 관련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은 뭐 밝은 톤으로 구성되고 상아빛, 우윳빛 피부와 밝은 갈색조 머리에 발랄한 이미지를 봄으로 상징하고 있고, 여름은 피부가 희고 얇으며 차가운 붉은기의 피부로 시원한 느낌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톤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을은 피부가 따뜻한 색, 차분한 느낌, 붉은색이 잘 어울리는 봄의 색조와 강한 대비를 이루는 그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고, 겨울은 푸른색, 검은색을 기본으로 창백할 수 있고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는 후퇴를 의미하며 회색 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용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메이크업에 관련한 것과 스킨케어에서의 어떤 피부색을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미용 디자인 분야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일, 스킨케어로 나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간혹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센스를 발휘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퍼스널 컬러라는 건 뭐예요?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제안하는 디자인을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과 함께 사계절 그 계절 이미지, 색채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패션과 그 다음에 미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각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는 되질 않는데요. 시각 디자인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우리 한국말로는 소통을 디자인하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세논과 위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뭐 정보원이 있고, 정보원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전달을 하게 하는 송신기가 있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수신기.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목적지로 오게 한다라는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약간 기본은 이렇지. 이게 이제
세논과 위버가 얘기했다. 그냥 암기해 두세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또 잡음원이라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다른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각 디자인 쪽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거 더 설명하고 싶어요, 막.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컬러리스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분야 이 시각 디자인에서도 색채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럼 색채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CIP예요. CIP 뭐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거죠, 그죠? 이 CIP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 심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전용 색채, 그다음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전용 색채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 CIP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차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3차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4차 디자인이 있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2차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자, 신문 광고라고 돼 있는데, 이 시각 디자인 쪽이 상당히 관련된 분야가 이 광고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광고 디자인이 시각 디자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광고 또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광고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전달을 받는 소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소통하는 바로 시각 디자인의 분야 중에 하나가 광고 쪽이에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 주로 어디에 많이 취업하고 하느냐 그러면 광고 쪽 분야에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시각 디자인이 마치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은 광고뿐만 아니라 소통에 관련한 부분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차 디자인의 대표적인 신문 광고는 이건 뭐예요? 광고죠. 그래서 광고의 종류들이 대부분 2차 광고예요. 인쇄 매체들. 그래서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잡지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 광고가 있고, 자, 이런 것들 다 편집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집 디자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가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느냐? 신문 광고의 장단점, 잡지 광고의 장단점, 포스터 광고의 장단점, 편집 디자인의 종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보급 대상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죠? 왜 다양합니까? 뭐 청소년 신문, 경찰 신문, 군인 신문 이렇게 보급 대상이 되게 다양하고요. 주목률이 좀 높고 반복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다른 광고에 비해서 광고비가 좀 저렴한 편이고 또 제품에 대해서 아주 심층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뭐 TV 광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아주 그런 게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보급 대상이 많으니까 따로 신문을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쇄와 컬러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광고의 수명이 상당히 짧죠. 그죠? 예, 신문을 가지고 뭐 계속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급할 때 화장지로 쓰거나 이불로 쓰거나 이렇게 깔게 쓰거나, 그죠? 자, 그러한 장단점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각 디자인 관련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강의를 하지만 컬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장단점 정도.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읽고 그냥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잡지 광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잡지 광고는 이제 가장 인쇄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무드 광고, 감성 광고 등에 상당히 적합하고 호소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좀 제작길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뭐에 비해서 뭐 월간 뭐 이러잖아요. 월간 잡지 이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자, 포스터 광고라는 것의 종류에 대해서 특히 장식 광고, 장식 포스터, 관광 포스터, 상품 포스터, 이런 문화 포스터, 공공 캠페인 포스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편집 디자인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것이죠. 편집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또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편집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집에 관련한 용어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포맷, 여백, 플래닝, 타이포그래픽, 포토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는 카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카피의 개념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2차 디자인의 심볼. 자, 심볼은 뭘 나타냅니까? 상징이라는 뜻을 가져요. 자, 심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로고가 있습니다. 마크는 그림으로 된 심볼이고요. 로고는 글자로 된 심볼입니다. 그런데 이 심볼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래픽 심볼의 종류.
아이소타입, 픽토그램, 시멘토그래픽, 다이어그램.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이소타입이나 픽토그램이나 시멘토그래픽은 국제적인 언어예요. 국제적인.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 표시된 그 뭐죠? 화장실하고 한국말 안 써도 외국 나가도 보면 화장실 표시를 보면 이건 화장실과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심볼들을 우리는 픽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픽토그램은 현대 이제 뭐죠? 그 국제 행사나 이런 데 이렇게 사용되는 그래픽 심볼의 대표적인 그 심볼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아이소타입이라는 것과 그다음 시멘토그래픽도 픽토그램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이소타입은 노이라트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시멘토그래피는 호주의 블리스가 만든 그림 문자라는 거. 요 차이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표를 그려서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표를 우리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이제 요 심볼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예, 그래서 심볼 뺀 나머지의 이미지들을 우리는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타이포그래피와 레터링이 있는데 타이포그래픽은 문자를 가지고 한 모든 디자인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고요. 타이포그래피 중에서 글자를 그림의 형태로 만든 거를 레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뭐 레터링에는 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붓글씨 같은 느낌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레터링이라고 얘기하고 레터링을 또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 좀 분리시킨 거죠. 예, 그 개념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 캐릭터 디자인의 가장 큰 목적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친근함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광고 중에 보면 이렇게 사채업자들 광고 보면은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돈꾸라고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래요? 예. 친근함을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종류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특히 2차 디자인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 그래픽 심볼, 픽토그램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차 디자인의 대표적인 게 CIP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 CIP는 요 안에 있는 심볼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전용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에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IP는 Corporate Identity Prog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는 기업 이름, 심볼 마크, 로고 타입, 대표 색깔, Corporate 컬러, 마스코트, 캐릭터, 슬로건, 전용 색채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요. 그것을 응용해서 실제 서식류, 포장, 간판, 유니폼, 수송물, 건물 등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표현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응용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CIP가 가장 우리가 배우는 색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여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고 또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CIP의 3대 기본 요소라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VI, BI, MI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VI, BI, 그 다음에 M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CIP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이나 회사의 시각적인 통일화, 우리가 아이덴티티,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VI라고 하고요. BI는 뭐냐 그러면 비헤비어라고 그래서 기업과 사원들의 행동에 관련한 통일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마인드 아이덴티티 그래가지고 기업의 주체성과 통일성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VI, BI, MI, CIP 3대 요소는 요 세 가지다라는 시험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CIP 말고 BI라는 게 있는데 이 BI는 요 BI와 달라요. 이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통합하는 걸 CI, Corporate,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BI. 그러면 행사에 관련한 건 뭘까요? 이벤트 아이덴티티 EI. 대학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건 뭘까? UI.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입체 디자인.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POP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이건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죠. 자, 구매 시점 광고가 뭐야? 판매하는 그 시점에 같이 광고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어요. 뭐 포스터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막 여기 뭐 배너 광고도 있고, 뭐 옆에 지랄 풍선도 있고, 그 다양한 이쁜 글씨도 써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POP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광고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포장지라는 것은 2차지만 포장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은 3차다 얘기했었죠. 그죠? 포장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하는 것이죠. 잘 그 상품을 보존하고 의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 유통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포장을 통해서 상품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거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DM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 준입체 디자인인데, 이거는 다이렉트 메일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그 우편으로 우송하는 그런 광고를 이야기하죠. 그죠? 상당히 주목성이나 이 그 명확한 소구 대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데, 그 DM에 대한 종류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기사에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이 아닌 분들은 알 필요 없는데, 기사 시험인 사람들은 그 교재 나오는 걸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 옥외 광고는 말 그대로 옥외의 광고를 얘기하죠. 뭐 간판, 광고탄, 벽면 광고, 자동차 네온 사인, 청강, 전광판, 에드벌룬, 스카이라이팅, 공중투영기, 육교 광고, 현수막, 아치, 플랜카드, 이런 것들 모두를 우리는 옥외 광고, 옥 외에 있는 광고를 다 옥외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 4차 디자인 대표적인 것은 이제 TV 광고겠죠. 그죠? 자, 이 TV 광고의 장단점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제 가장 이제 뭐 신문 광고가 지명 광고, 종이 광고는 이제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웹상의 웹 광고들이죠. 그죠? 모바일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많은 광고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TV 광고의 장단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보성, 반보성, 대량 전달성, 신뢰성, 시청각, 직전성, 친근성 있다 뭐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정도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TV 광고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도 기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뭐 스폰서 광고라든가 스팟 광고, 블록 광고, 로컬 광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전시라고 했었죠. 전시 디자인. 이건 환경 디자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디자인은 어디에 많이 포함된다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 전에 시각 디자인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 패션과 미용과 시각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색채 디자인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과목인 제품 디자인과 또 마지막 공공 디자인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그 컬러리스트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교재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다 하고 나서.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색채 디자인 파트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 좀 강의 시간도 좀 길죠. 그죠? 좀 지루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시각 디자인 하나 가지고만도 제가 몇 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양이 너무 많이 길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촉박한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쓸데없는 말은 아닌데 좀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멈칫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얘기하려다가 안 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말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교재 선생님이 제가 만든 이 교재는 그 기출 문제 위주로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예, 제가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또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꼭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도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디자인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까지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